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최근에 있었던 정치권의 가장 핫 이슈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일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살다 살다가 우리가 이재명 같은 인간도 처음 봤는데, 여자 이재명이 등장할 거라고는 더더욱 예상할 수가 없었다. 마치 이제 우리가 범죄도시 그런 영화를 봤을 때 악역 한 명이 등장하고 그 악역을 정리하면은 또 다른 더 큰 악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얘기할 수는 없겠네요. 이지만이 아직 정리가 안 됐으니까. 이거 뭐 어떤 영화에 비유를 해야 되죠? 영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영화에서도 보지 못할 법한 그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이재명과 김은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됐던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김은경 청장 같은 경우는, 김은경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는 결국에 뭐 사임을 했죠, 그렇죠?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그런데 그렇게 내려오면서 끝까지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무슨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18년 동안 그렇게 뭐 부양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 가지고 신우이가 나서 가지고 폭로를 했고, 그 폭로에 대해 가지고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애만 나와 가지고, 근데 아들이 맞는 것 같아요. 뭐 엄마랑 나눴던 카톡까지도 공개를 했으니까 그거 뭐 어디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아들이라는 애만 나타나 가지고 네이트판 같은 데다가 글만 써놨지, 그 부분에 대해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아니 그러면 신우이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걸로 그냥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지? 국민들한테 어떻게 사과조차 안 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갖고 추가적인 폭로를 하거나 추가적인 자료를 공개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우이가 분명히 뭐라고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었습니까? 김은경 혁신위원장 측에서 반박을 하게 된다면 재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하겠다라고 분명히 김진아 씨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반박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니 그냥 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는 거, 이것도 당연히 신우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 용납을 못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이 참 안타깝게도 김은경이가 내려오고 난 뒤에 신우 측의 추가적인 반응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 영상의 그 댓글에 달리는 내용들을 보니까 뭔가 그 신우이 측에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다른 게 아니라, 그 원래 이번에 논란이 됐던 게 신우이가 작성을 했던 브런치라고 하는 그 플랫폼입니다. 네이트판이나 아니면 이제 그 뭐 카카오 스토리 같은 그런 이제 그 플랫폼인데, 그 브런치에다가 그 김은경에 대한 폭로를 써놨던 건데, 그렇게 브런치에 올렸던 글 몇 개를 이후에 삭제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브런치에 올렸던 글을 삭제했다라고 하길래 애당초 그냥 김은경에 대해서 폭로했던 그 글을 삭제했다는 뜻일까라고 바로 들어가 봤더니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다음과 같이 김은경에 대해서 폭로했던 그 글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뭐 신우이가 또 글을 삭제하게 된다면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뭐 또 개딸들이 나서가지고 야 이것 봐봐라, 결국에는 뭔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게 있고, 아들이 폭로했던 거, 김은경 아들이 폭로했던 얘기가 사실이기 때문에 결국에 뭐 쫄아가지고 법적 조치 같은 게 무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글을 내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또 쏟아져 나올 텐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신우이가 자기가 했던 얘기, 자기가 김은경에 대해서 폭로했던 거는 100% 사실이다라고 했던 이 얘기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뭐가 삭제가 됐냐? 다른 글이 삭제가 되기 삭제가 됐습니다. 두 개 정도의 글이 삭제가 됐는데요. 일단 첫 번째 글이 다음 같은 글입니다. 김건희를 보는 미국 아줌마의 시선이라고 하는 글인데, 요게 지금까지도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삭제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은 저 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었냐? 저게 이제 다른 게 아니라, 그 이제 그 서울의 소리 기자랑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두 사람이 주고받았던 그 통화 녹취록이 있지 않았습니까? MBC 스트레이트를 통해서 공개가 됐던 그 통화 녹취록이 공개가 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던 내용에 대한 지금 이제 김진환 씨의 감상평이에요. 근데 그 감상평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 김건희 여사가 김종인에 대해 가지고 씨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걸 놓고서 인격을 말해주는 싸구려 언어라고 생각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김건희 여사가 정치에 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했었는데 왜 저런 식으로 정치에 관여를 하는 것이냐, 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천공스님, 건진법사 이런 식의 무속인의 얘기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게 바로 저 글입니다. 근데 저 글은 지금 삭제가 된 상태예요. 그럼 바꿔 얘기해 보면은 뭔가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자기가 오해를 했다라고 판단을 했든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뭘까요? 그냥 뭐 자기가 녹취록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게 조금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든지 뭐가 됐든지 일단 저거는 삭제가 된 상태이고요. 눈여겨봐야 되는 게 한 가지 글을 더 삭제했습니다. 바로 이건데 출퇴근하는 대통령을 보는 미국 아줌마의 시선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청와대를 또 윤석열 정부가 용산으로 이전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있던 글이 또 저 글입니다. 그래서 저 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기억을 더듬어 봤었을 때 도대체 옮길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찬양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라를 잘 이끌어 왔다. 그리고 또 청와대에서 그런 역할들을 잘 수행해 왔다. 왜 그런데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멀쩡한 청와대를 내비두고 용산을 이전하려고 하냐. 이런 식의 이제 비판적인 글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것 또한 마찬가지로 삭제가 된 상태예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보면서 김진애에서 좀 느끼는 게 있었다고 봐요. 자기가 지지해왔던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 등등이 사실상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경우를 통해 가지고 드디어 진실이 무엇인지 좀 깨달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전히 또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되는 한 사람이 또 있죠. 김은경의 그 아들 또한 마찬가지로 네이트판에다가 글을 올려놨었잖아요. 저는 그러면은 그 아들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나 욕을 먹고 그렇게나 뭐 언론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리고 자기 어머니에 대한 사실상 그 진실이 드러났다라고 한다면 부끄러워서라도 그 글을 내릴 줄 알았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아직까지 그 글은 삭제가 안 된 상태입니다. 놀랍게도 이 글 같은 경우는 엄마랑 주고받았던 카톡까지도 들어가 있고요. 법원의 판결문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예민할 법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김진아 씨가 삭제하기보다도 아들이 제가 보기엔 먼저 삭제를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게 저 글은 아직 삭제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던 의심 저거는 그냥 아들이 작성했던 글이 아니라 사실상 엄마가 아들의 입을 빌려가지고 쓴 글이다. 김은경 씨가 자기 아들의 입을 빌려가지고 쓴 글이다라는 게 제 의심이었는데 그게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엄마라고 한다면은 자기가 혁신위원장직을 내려놨습니다. 더 이상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들과 관련된 논란이 자기 때문에 그렇게 불거지고 아들이 피해를 본다라고 한다면 엄마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그거 이제 됐으니까 엄마 이제 뭐 정치도 있지 않고 하니까 그냥 글 내려라. 그냥 삭제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엄마로서의 진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김은경 씨 같은 경우는 자기 아들에 대한 그런 논란이 있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글이 삭제가 안 됐다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엔 애당초 그냥 저 글의 목적이 뭐였다. 김은경 씨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쓴 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김은경 본인 스스로가 보기에는 저 글이 내려가거나 삭제가 된다면은 아들을 지금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괜히 그냥 내가 나에 대해서 나왔던 의혹 같은 거를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 아닐까라는 게 두렵고 무서워가지고 저 글을 아직까지 내리지 않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문재인 정부랑 이재명을 겪고 난 뒤에 이렇게 대한민국 진보 좌파의 실체를 깨닫고 계시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진보 좌파라고 하는 것들이 진보적인 가치는 하나도 없고 주사파적인 가치만 누리려고 하고 그리고 수많은 카르텔들, 법조 카르텔이 됐거나 정치 카르텔이 됐거나 민주당 쪽에서 4선 5선하고 하는 인간들이 다 어떻습니까? 이재명 본인 스스로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 운동권 세력과 결탁이 돼 있는 게 뭐 명백한 팩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저 인간들의 80년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운동했던 그 세월에 자기의 어떤 현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현재가 가 있다 보니까 이런 카르텔이 중심이 돼 있을 때 대한민국 사회가 발전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런 진보 카르텔의 폐악질과 그런 어떤 위선을 보면서 그나마 조금씩 사람들이 깨달아가고 있다라는 거, 진실을 알고 있다는 건 다행이긴 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지금 극단적인 경우, 뭐 김은경 씨의 뭐 신우이가 됐거나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조금씩 진실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3주 연속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3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아시죠? 그렇죠? 그 잼버리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이 진짜 막 발광을 했던 게 지난 3주 동안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뭐 잼버리가 어떻다라는 등 이태원 사고가 어떻다라는 등 오송 지하 참사가 어떻다라는 등 후쿠시마가 어떻다라는 등 온갖 우리가 지금까지 대한민국 수십 년 보수 정권이 겪었던 가짜 뉴스보다 훨씬 더 저질스럽고 훨씬 더 양도 많은
가짜뉴스가 난무했던 게 지난 3주 동안이었는데 그 3주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흔들리기는커녕 오히려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겠죠. 저는 다음 총선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다양한 이유 때문에 뭐 신우이 등등 뭐 이런 사람들처럼 뭐 극단적인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야 도저히 저거는 내가 진보 좌파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인식이 만들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진실에 눈을 뜨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어디까지 이어져야 된다? 다음 총선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총선에서 반드시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해야 그래야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파괴가 됐던 대한민국 질서가 조금이나마 정상 궤도로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